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분양시장의 과열이 서울 강남권을 벗어나서 강북권과 수도권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강남권의 청약 가점이 워낙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들이 강북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때문에 집값과 또 전세금의 상승도 함께 커지고 있어서 과연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세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를 검색하시면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12월의 첫째 주 부동산 시그널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이슈를 좀 알기 쉽게 분석해드리는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을 좀 알아봤으면 합니다. 대표님 어떤 내용인가요? 네, 1년에 있어서 특히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11월 달, 12월 달이잖아요. 네. 11월 달까지의 어떤 모든 통계 자료들이 전반적으로 1년의 한 해의 자료라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자, 오늘은 지난달 11월 달 월간 전국 주택 가격 동향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이슈 시그널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월간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주택 11월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14%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50개 아파트는 평년 수준으로 상승했고 시장 심리지수 또한 소폭 상승했습니다. 대전은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울산이 3년 7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는데요.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풍부한 유동성과 더불어 신축 매물 부족 현상, 학군, 입지 양호한 인기단지 중심의 가을철 이사 수요, 상대적 저평가 단지의 갭 메우기 등으로 상승했고 경기와 인천은 서울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역세권과 정비사업, 교통호재 등으로 정주 여건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또한 서울의 강남 4구로 통하는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동구 등 핵심 지역은 매물 부족 현상과 학군 수요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재건축과 정비사업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이외에 동작구는 정비사업 기대감 및 신규 분양 호조 등의 영향으로 양천구는 목동 신시가지 및 신축 위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월의 전국 주택시장 가격 동향을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11월 달, 지난달의 주택가격 동향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자, 11월 달까지. 자, 2019년도 1월부터 11월 달까지. 자, 11월 달의 모든 가격적인 통계 자료가 2019년도를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평가 하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고 또한 주택시장에 있어서 12월 달 그리고 겨울철 내년도 1, 2월 달까지는 주택시장에서는 비수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19년도를 정리하는 주택 가격 동향은 11월 달 자료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지난달 2019년도 월간 증감률, 지역별 주택 매매 가격에 대한 월간 증감률을 좀 보시면, 자, 유일하게 서울을 한 3개월 동안, 9월 달부터 3개월 동안 서울의 증감률보다 위에 있던 곳이 대전입니다. 자, 지난달에 0.96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그래도 이번 달도 지난달 11월 달에도 0.06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대전 지역이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서울보다도 더 위쪽으로. 자, 이런 광역시 중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0.41%, 수도권은 0.25%, 그리고 5개 광역시, 대구를 포함 광역시 같은 경우 0.16%, 또 이 중에는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규제 지역에서 해당이 되면서 어떤 상승의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자, 기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0.15%에 대한 어떤 하락 부분 자체로 지속되고 있는 2019년도 올 6월부터 11월 달까지의 전체적인 주택 가격, 매매 가격의 증감률을 보시고 있다라고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제가 상승하는 부분 자체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하락 지역을 보시게 되면 강원, 아까 말씀드린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 기타 지방 지역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0.15% 부분 자체가 하락이 됐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강원, 전북, 경남, 충북 순으로 해가지고 최대 마이너스 0.34에서 세종까지 보합까지 평균적으로 전북의 마이너스 0.15 정도의 하락 부분 자체를 겪고 있는 지방주택의 현상. 자, 이거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의 모든 규제를 피다 보니까 지방 지역에 있어서의 시장 자체가 초양극화 현상 자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단점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말씀 좀 드리려고 요 지금 도표를 제가 준비를 좀 해봤고요. 매매 가격에 있어서 말씀드리지만은 매매의 대기 수요인 전세 가격 증감률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전반적으로 올 6월부터 7월, 10월, 11월 달까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수도권, 5개 광역시, 서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상승 곡선을 그려왔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이긴 하지만은 하락폭 자체가 축소되면서 마이너스 0.08로 전세 가격에 있어서도 증감률을 보였다라는 게 올 2019년도의 주택시장 전세 가격의 특징이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고요. 그럼 서울로 들어와서요. 일단 뭐 서울 지역에서 가장 지금 핫한 부분 자체가 주택에 있어서 가격이 오르냐 내리느냐, 얼마만큼 오를 것이냐, 저평가되는 지역은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많은데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 유형별이라는 건 이제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 주택, 단독주택, 연립. 주택이라는 건 아파트, 단독, 연립에 대한 평균치가 나와 있는 거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11월 달에 0.56%로 가장 많이 월간 증감률을 보이고 있다. 유형 중에서. 자, 보시는 대로 맨 밑에 지금 연립, 다세대라고 하죠.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겪었다가 아파트 쪽에서 계속 지금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대체 상품으로서 0.19%에 대한 부분 자체가 올랐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올 10월 달부터 상승 곡선으로 돌아선 모습 자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 주택에 대한
주택, 주거용 주택에 대한 부분 자체가 0.41%로 가장 강한 유형의 서울 쪽의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자리 잡은 부분 자체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서울 주요 구 주택 매매 가격의 전월 대비 증감률을 보실 텐데요. 자, 10월 달 대비해서 영등포구가 1.31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 뒤를 이어서 강남구, 그리고 용산구, 송파구 등 순으로 해가지고 최소 0.51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다 올랐다. 가격 상승의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텐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보시면, 자, 서울 주택 매매 가격에 있어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된 지역, 자, 강남 일부 지역을 비롯해서 마포, 용산 등으로 지정이 분산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에 있어서 가격적인 부분 자체, 그리고 또 실질적인 시행 부분 자체가 내년 4월 이후나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책의 실효성, 가격적인 큰 변화 없이 흐르고 있는 서울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중에서도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이후에도 매도 호가가 계속 오르는 분위기고요. 대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고 소규모 단지로 갭매물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는 곳이 송파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인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자, 정시 확대 및 특목고 자사고들의 폐지안 등으로 인해서 강남구의 학군이 좋은 지역 자체의 주택 가격 자체가 계속 오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라는 부분 자체로 맹모 삼천지교에 대한 부분 자체의 지역적인 수혜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경기 지역입니다.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원, 영통, 광명, 서울, 성남, 분당, 과천, 중원구 순으로 해가지고 전월 대비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그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자,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엔 하락 지역을 한번 제가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하락 같은 경우에는 안산 상록구, 고양, 일산 서구, 이천, 평택, 화성 순으로 하락의 폭 자체가 넓어졌다.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선호도 자체가 좀 낮은 지역이라는 부분 자체의 특징이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특정 지역, 경기도권에서도 특정 지역에만 수요가 몰리는 현상 자체, 부분 자체도 한번 주택시장의 어떤 수요의 특징이 아닌가라고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오른 부분 자체에 있어서 경기 같은 경우엔 전월 대비해서 0.14%가 전월 대비 상승을 했고요.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도 0.12%가 역시 전월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경기 지역 중에서 영통, 광명, 순남, 분당, 과천, 성남, 중원구 높은 수로 상승했고요. 말씀드린 화성, 평택, 이천, 고양, 일산, 서구, 안산, 상록구 순으로 해가지고 하락폭 자체가 커졌다라는 부분 자체와, 자, 주요 상승 지역의 상승 요인을 보시면 수원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GTX C 노선, 그리고 2020년도 경기도청 및 신청사로 인해서 기대감 자체가 높은 부분 자체가 영통구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광명 같은 경우에는 신안산선의 착공 호재로 인해서 일단은 가격 자체가 좀 많이 오르고 있고요. 또한 성남 분당구 같은 경우에 서울 근접 및 학군의 선호도 자체가 높고, 또한 월판선 및 성남 2호선 트램의 교통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 자체가 경기도권 내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주택시장에 있어서 가끔 아파트 선도지수에 대해서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선도지수를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선도지수에 의해서 내가 선도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지만 또 이 아파트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이 선도지수를 꼭 보셔야지 아파트 시장, 특히 주택시장에 있어서 어떤 가격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를 선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선도아파트 50지수의 증감률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자, 올 2018년도 9월 달부터 선도아파트 50지수를 보시면, 자, 곡선으로 해서 그래프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2018년도 9월 9.13 대책 이전까지 쭉 올라갔던 선도아파트 50지수가
2019년도 들어와서 하락 곡선을 그렸고요. 올 5월부터 2월 달부터 하락폭 자체가 줄어가는 모습 자체가 보입니다. 그리고 상승 곡선으로 탔고요. 올 7월 달에 가장 많은 3.8%의 증감률 자체가 보였고요. 그리고 가을 이사철 그리고 올 하반기 11월 달까지 해서 지금 약간의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이 부분 자체가 2020년도에 어떤 향방을 그리냐에 따라서 선도 아파트 지수에 따른 그 주변 아파트의 가격 부분 자체의 변동률 자체가 틀려진다. 라는 부분 자체를 꼭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선도 아파트에 대한 부분 자체는 지금 보시는 대로 남가자동부터 북가자동까지. 자, 시가총액이라는 건 뭐냐면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 곱하기 가격을 했을 때 상위, 대한민국 상위 1등부터 1위부터 50위까지의 모든 아파트들의 가격 지표를 만든 부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선도 아파트 50지수라 조금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앞으로 주택시장에 있어서 가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라는 게 가장 궁금하시죠. 또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럼 내년도의 추세는 지금 보시는 대로 매매 전망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2018년 8월 달부터 올 11월 달까지 보시는 대로 서울 123, 부산 112, 전국 109, 전반적으로 100 이상의 매매 전망 추이 자체가 높을수록 2, 3개월 후에는 상승이 전망된다. 라는 부분 자체가 본 지표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서울, 부산, 전국적으로는 다 오르는데 그러면 개별적인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 위쪽에 있는 전국적으로도 올라가 있죠. 서울 같은 경우는 123이고요. 경기 110, 부산 112, 대전 121 등등 해서 여러 지역들이 지금 100보다 올라가는 지역들 자체가 있습니다. 이 지역들을 위주로 해서 또 지역적인 분석을 끝내놓고 개별적인 그 안에 들어가서 개별의 물건 분석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2020년도에 있어서 주택시장 투자에 있어서 충분한 어떤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국 주택 가격 동향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자, 2019년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부동산 시장이었는데요. 자, 11월의 가격 동향을 통해서 올 한 해 시장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12월이에요. 연말이고요. 비수기라고는 하지만 내년에 또 기다리고 있는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좀 바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한 해를 좀 잘 마무리하면서 내년에 대한 준비를 좀 탄탄하게 마련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미나 참석하셔서 정보 든든하게 얻어가 보세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진행이 됩니다. 2020년에 주택시장 유망 지역은 어디인지 또 세금에 대한 부분 또 개별 호재라든지 지역 분석을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오늘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거든요. 12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또 오늘 진행되는 세미나가 올해 만나볼 수 있는 마지막 세미나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약이 필수라는 점 연락 주세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슈 시그널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첫 번째 상담부터 전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어요? 아, 예, 저는 이제 투자 목적으로 네, 한남 3구역에 그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세금 문제를 감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거를 이제 그 대표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분양권을 매입을 하셨는데 세금적인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좀 진행 상황도 좀 궁금하신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궁금한 게 저는 이제 많으신데. 네네. 1가구 1주택이고요. 아, 제 네네. 입장은. 예, 네. 그리고는 이제 2016년도에 5월 달에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래도 그 2년 거주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야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알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또 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되는지, 네. 예, 이제 그 두 가지가 우선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다주택자이시다 보니까 세금적인 부분에서 가장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조금 아니, 더 자세히. 다주택자는 아니고 1가구 1가구 1주택입니다. 2주택. 그니까요. 1가구 1주택. 1가구 1주택. 네, 1주택자이신데 그래서 앞으로 좀 이제 분양권을 또 가지고 계시니까 세금을 네.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궁금하시고요. 네, 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대표님 연결해 네. 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지금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네. 한남 3구역의 분양권은 아니죠. 입주권이지. 입주권이죠? 입주권 예, 분양권 아니죠. 예, 예, 분양권하고 입주권이죠. 입주권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데 맞습니다. 입주권이 예. 조합원 입주권이죠. 네, 맞습니다. 예, 2016년도에 매입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거 외에 지금 다른 주택을 하나 거주하고 갖고 계신 거예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제 딸 이름으로 그걸 샀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네. 그러면 딸 거예요, 말하자면. 아, 따님 저도 거? 집은 없고, 예. 그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증여에 대한 부분 자체 자료 잘 만드십시오. 아, 예, 예. 예, 중요한 거는 근데 따님 앞으로 나이가 했다고 하니까. 50살이 돼서요. 아, 그래요? 그동안에 직장 그거 한 거, 네네. 이제 적금들 주고 좀 전세 있던 거를 빼갖고, 네네. 이제 그럼 대출을 뭐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고 샀어요. 아, 그러면 뭐 근데 문제 지가 없네요, 그렇죠? 예, 지가 이자를 계속 내고 있고요. 자, 아까 전에 네. 그 결론을 좀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네, 지금 아까 전에 이제 세금적인 부분 자체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부분 자체가 2년 보유와 2년 거주 조정 대상 지역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거주 요건 자체가 있냐 없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해줬는데 그거는 답변은 간단해요. 왜냐면 2016년도 5월 달에 매입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럼 2017년도 8월 2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매입했냐 그 이후에 매입했냐에 네, 따라서 네. 거주 요건이 있냐 없냐야. 예,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지금 현재 한남 3구역의 입주권은 뭐냐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아직 안 났죠. 여기는 안 났어요. 지금 현재 올 3월 달에 사업 시행 인가 나고 지금 시공사 선정하려고 하다가 일이 터져버렸죠. 네, 네. 네. 그 다음에 시공사가 이제 선정되게 되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의 전망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네. 현 시점에서 지금 대형 건설사들의 어떤 재입찰권에 있어서의 문제가 된 게 제가 볼 때는 현재 조합과 서울시와 조합원들에 있어서 지금 이해관계가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네. 대립을 하고 있어요. 네.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기간이 연기되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 자체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네. 네. 일단은 워낙 한남 3구역은 2003년도에 저희 지역이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재개발 지역 중에서 가장 큰 대장주예요. 네. 아시겠지만 거의 여기에 지금 분양 입주 들어간 아파트만 하더라도 임대 아파트를 뺀다 하더라도 거의 5천 세대에 가깝기 때문에 엄청난 6,000 지역, 세대에 가깝습니다. 네, 엄청난 지역에 지금 그 재개발 지역인데 결론적으로 세금적인 부분 자체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어머니 그 2년만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 2년만 보유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이에요. 아, 예. 2년 거주 요건은 없어도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없어도 돼요.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네. 그리고 하나 이제 제가 또 정보적인 부분 자체에 있어서 2016년도 5월 달에 매입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재건축의 재개발과 재건축에 들어 그 정보를 볼 수 있는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어요. 네. 혹시 아세요? 모릅니다. 제가 세미나 시간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지금 이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지자체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친절하게. 네. 그러면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클린업 시스템이라는 부분 자체를 들어가시면 네. 그 안에다가 본인이 지금 따님이 조합원이잖아요. 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 같은 경우는 정보 공개가 한계가 있지만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보다 한 13개 정도의 정보를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예.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한남 3구역이에요. 지금 네. 재개발로서 한남동 686번지 일대에 39만 3천 제곱미터인데 한 12만 평 돼요. 그렇죠? 네, 네, 네. 조합원 수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분양권이 아니라 지금 네. 조합원 수가 3,880명인데 이 중에 지금 한 명으로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 맞습니다. 부분 자체고 지금 보시는 대로 대지 면적 지금 요 부분 자체가 추후에 현재 지금 진행 부분 자체를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진행을 보게 되게 되면 추진 경과 자 보시는 대로 현재 지금 조합 설립이 떨어졌고 사업 시행 인가가 올 2019년도 3월 29일 날 떨어졌죠. 네. 그리고 나서 대형 건설사가 3개가 입찰을 봤어.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네. 조합 측에서는 뭐냐면은 입찰 서류를 수정해가지고 들어가서 다시 그냥 가겠다라고 하지만 네. 서울시에서는 그게 좀 아니잖아요. 상황 자체가. 네, 그러니까 네. 요거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제가 볼 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늘어질 것 같고요. 다음 뭐냐면 현재 지금 여기 대지 지분에 대한 현재 지금 가격 자체가 거의 한 1억이 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네. 이 지역 자체가 서초 반포 쪽에 있는 대표 아파트들의 거의 90%까지는 가격제 부분 자체에 있어 수렴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잘 투자를 하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세금적인 부분 자체에서 아까 여쭤보셨잖아요. 네. 세금에 대한 부분 자체는 걱정 안 하시고 지금 현재 2년 보유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네. 자 관리 처분 인가 관리 네. 그리고 완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관리 처분 인가 전에는 네. 이 지금 주택수에 들어가요. 모두 다 주택수에 들어가 입주권도 네. 완공이 들어가는데 주택 보유기간 있지 않습니까? 2년 보유기간. 네. 보유기간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으로 전환되게 되게 되면 네. 퇴거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보유기간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어차피 지금 그 전에 지금 매입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과세 혜택, 1세대 1주택에 대한 9억까지의 비과세 혜택 부분 자체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도 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올라요. 그것도 잘 몰랐어요. 임대사업자를 등록한다는 거는 뭐냐면 네.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짧게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저는 비추예요. 지금 1세대 1주택인데 그거 갖다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게 아니라 예. 어차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거주를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만약에 추가적으로 또 다른 주택을 매입할 경우가 있다고 하게 되면 임대사업자 부분 자체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걸 예. 가지고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알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네. 그렇게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 잘 하셨고요. 또 세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충분히 갖추셨기 때문에 거주라든지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부분도 고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진행 상황들을 사이트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꿀팁까지 전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고민 상담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자,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저는 저희 세종시 고등면 네, 수정리에 땅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네. 이 땅에 대한 어떤 판매 전략과 네. 또 어떻게 해야 또 세금을 또 조금 절약하고 판매할 수 있을지 또 전망은 어떤지 전문가 선생님의 알겠습니다.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세종시 소정면 고등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또 세금적인 부분, 또 앞으로의 활용 방법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만나봐야겠네요.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고등리 그 번지수가 어떻게 되죠? 366, 네. 364-1, 네. 366-5, 6-5. 366-1. 예. 그럼 이 대표 번지 366, 364, 1번지를 가지고 말씀 좀 드려볼 텐데요. 네네. 자, 이 토지를 언제 매입하신 거예요? 2014년, 2015년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투자 매입하신 목적은요? 투자입니다. 투자예요. 네네. 근데 지금 여기 이거 농지인가요? 대지인가요? 전과 밭, 목장 용지인데 계획관리입니다. 계획관리고 농지면은 지금 평수가 전체적인 평수 자체가 지금 한 2,000평 됩니다. 2,000평. 네네. 그럼 여기 언제 그러면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신 건가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네네. 그 토지거래 허가 지역 그거까지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자, 일단 전망하고 지금 세금에 대한 부분 자체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예. 현재 지금 투자 목적으로 매입을 하셨어요. 네네. 그렇죠? 세종시가 있는 지역에서 서울 쪽으로 천안 쪽으로 올라오는 지역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땅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네네. 본 땅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대표 번지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좀 확인할 텐데 또 도로에 붙어 있는 게 364번 다시 1번지가 돼 있네요. 네, 다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 다 도로에 붙어 있죠. 자, 예.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요 펼지 같은 경우는 전으로 돼 있고 네네. 지금 본 땅 같은 경우 계획 관리 그리고 중로 1류에 20에서 55m짜리가 저축이 돼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도로에 다 있고. 근데 네네. 앞에 특징이 뭐냐면 이 파란색이 땅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일반 공업지로 지금 찍혀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비도시 지역 내에서 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에 있어서 일단은 개발 행위에 있어서 가장 상위에 있어서의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땅들인데요. 그러면 네네. 이 땅 같은 경우에 앞쪽으로 네네. 일반 공업지역이 찍혀 있는 데가 지금 세종 스마트 그린 일반 산업단지로 보이고요. 앞쪽에 지금 일반 산업단지 지정된 거 아셨어요? 알고 있죠. 알고 계시죠? 위쪽으로 지금 세종 첨단 일반 산업단지가 지금 1지구가 들어갔죠. 예. 2지구 들어갈 땅이 거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길이. 자, 네네. 위쪽 면적만 하더라도 세종 일반 산업단지 면적만 하더라도 20만 평이에요. 그리고 세종 스마트 일반 산업단지가 지금 면적이 32만 평입니다. 자, 아직까지 산업단지가 활성화가 안 됐죠. 네네. 그러면 땅을 매입해가지고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셨는데 이 땅 자체가 가격이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지금 옆에 보기에는 전이 일반 산업단지가 있어요. 자, 전이 일반 산업단지의 관정리 쪽에 지금 시세가 계획관리 시세가 거의 한 70에서 80만 원. 입지에 따라서 거의 100만 원까지 가는 땅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소정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 금액대까지는 못 올라가 있어요. 지금 네네. 금액대가 지금 한 50에서 60만 원 선에 왔다 갔다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유를 해야 되고요. 네. 좀 더 보유를 네. 하고 가격이 인근에 있는 전이 일반 산업지 관정리처럼 가격이
수렴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네. 현재 지금 지목이 전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나중에 매도를 하실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죠. 네네.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0%에 대한 부분 자체에 가산세가 있습니다. 잔고세에 있어서. 네네. 이거를 상계시키려고 하게 되면 본 땅에 있어서의 개발 행위를 통한 형질변경 자체가 필요해요. 네. 그럼 이 세금 부분 자체와 내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대지화나 다른 잡종지를 만들었을 때의 어떤 가격적인 부분 자체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땅이 2,000여 평이라고 하게 되면 적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 땅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추가적으로 시간 부분 자체 생방송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 자체로 한번 나중에 한번 다시 연락을 드려서 개발 행위와 그리고 세금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할 수 있는 부분 자체 시간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에 대한 상담이었고요. 활용이라든지 세금적인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 보신 후에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부동산 시그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만나볼게요. 네, 문자로 보내준 사연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번호 8115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1가구 2주택자입니다. 세종시 아파트와 청주시 오창읍의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세종시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에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자, 세종시와 청주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세요. 앞으로의 좀 양도세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먼저 세종시 아파트 매도를 생각하고 계신가 봐요? 문자를 주실 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어느 시점에 매입을 했다가 가장 맞아요. 중요하거든요. 지금으로서는. 네. 복잡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세종시 아파트, 세종시, 그리고 지금 청주의 상가주택인가요? 네. 상가주택. 자, 세종시 아파트, 일반적인 부분 자체 언제 매입한지를 몰라, 지금 현재.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어느 게 먼저 매입을 했고 세종시 아파트를 파는 건지. 그러면 일시적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는 건지 2주택인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종시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청주 아파트, 청주 상가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세종시를 매입해서 반대죠. 세종시를 갖고 있었는데 청주를 매입해가지고 3년 이내에 뭐 판다 이런 부분 자체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일반적인 부분 자체를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보시는 대로 가정하에 자, 세종시를 매도한다는 거는 규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부분 자체에 있어서는 다른 주택이 있을 경우는 중가가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자, 본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가 지역이 맞고요. 첫 번째로는. 그러면 이게 주택수가 2주택, 전부 다 주택에 대한 부분 자체에 있어서 중가를 10% 더 받느냐. 아니면 하나가 임대차 사업자 등록이나 아니면 3억 원 미만이라서 주택수로 안 들어가냐 따져야 되는데 상가주택 어느 규모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준시가가 3억이 넘는다고 가정한다고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매도할 시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에서 기본세율 6%에서 42% 플러스 10%에 대한 부분 자체를 중과까지도 생각하셔야 할 내용이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해 봤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때는 매수 시기라든지 보유 기간이라든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만나보세요.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박성규 대표님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진행이 되는 마지막 기회인데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택시장 유망 지역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부터 개발 호재 및 지역 분석을 통한 투자 전략까지 체크해 드립니다. 오늘 바로 만나볼 수 있어요. 12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이고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꼭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의 궁금증들 계속해서 오늘 딱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 꼭 충분히 가져보시길 바라겠고요. 예약이 필수라는 점 02-2128-8504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관악구 남현동으로 가서 통건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울권에 있는 그리고 직주 근접, 서울권의 강남 쪽이나 서초구 쪽에 어떤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의 어떤 통건물이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2호선, 4호선 사당역에서 환승역인 사당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지 면적은 101.4제곱미터, 연면적은 297제곱미터고요. 자, 구조를 보시게 되면 원룸 9개, 그리고 투룸과 복층으로 되어 있는 3룸의 주인 세대로 총 10가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준공연월일은 올 9월 달에 준공이 떨어진 물건으로서 매매가는 17억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남현동 통건물의 개요 정보를 좀 말씀드렸고요. 자, 입지 여건입니다. 뭐 사당역 같은 경우에야 뭐 수도권 내에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대부분의 입지를 아시는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사당역 2호선과 4호선의 환승역이죠. 도보역, 도보로 한 5분 거리에 있고요. 저 강남 순환고속도로 사당 IC를 이용하는 데도 굉장히 좀 편하고요. 또한 뒤쪽으로는 관악산의 등산로 자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숲세권이 뒤쪽으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보시는 대로 방배동의 재건축, 재개발구역, 재정비 촉진 지역들이 굉장히 지금 질비해 있죠. 이런 지역들이 향후 앞으로 새 건물로 탈바꿈해서 잠재적인 가치가 올라갔을 때는 본 지역 주변에 있어서 토지가 상승이나 주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불보듯 뻔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보시는 물건 사당역 주변으로 사당역세권 개발과 그리고 사당역세권의 특별계획구역으로서 복합 환승센터가 개발 계획이 자리 잡고 있고요. 지금 동작대로변에 있어서 역세권과 상업 기능 부분 자체, 연계 기능과 이수역 부분 자체의 개발 호재가 같이 현재 묶어져서 클러스터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물건 가까이로 말씀드린 대로 한전부지 이전 사업과 그리고 사당역 복합 환승센터의 개발 호재 외 수혜 지역을 받을 수 있는 남현동 통건물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실제 올 9월 달에 준공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실제 지어져 있는, 현재 완공이 되어 있는 건물의 지금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자, 보시는 대로 모든 CCTV가 완비되어 있고 그리고 널찍한 현관부터 복도까지 다 들어가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개방감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원룸 9개에 있어서 모든 풀옵션이 완비돼서 대부분 지금 임차인들이 거의 한 60-70%가 지금 차여 있는 상태고요. 자, 보시는 대로 투룸 위쪽으로는 복층형의 구조로 3룸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자형의 주방시설까지 모두 완비되어 있는 주인 세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남현동 통건물 많은 가격대의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 자체 좀 경쟁력이 있는 가격으로 자, 예상 매매가는 17억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대출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임대가, 보증금을 활용하셔서 13억 5,500만 원 활용하신다고 하게 되면 실투자금이 4억이 안 되는 3억 4,500만 원의 사당역 인근의 남현동 통건물을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통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올해 9월에 준공이 완료된 신축 건물이고요. 그래서 깨끗하고 또 풀옵션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서 3억 원대에 그것도 역세권에 위치한 통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점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관악구 남현동의 통건물 꼭 기회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부동산 정보 한번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경기도로 갈 건데요.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기본 정보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억 원대의 통건물. 또 특징이 뭐냐면
우리 신혼을 만나게 되면, 현장에서 만나게 되면 대출 부분 자체 굉장히 꺼려하세요. 근데 무슨 대출 없이 그런 부분 자체도 하나의 특징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자, 두 번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안양시 석수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입니다. 자, 보시는 위치는 관악역 인근에 안양예술공원역이죠. 예전에는 안양유원지였습니다. 역 주변에 인근에 있고요. 또 제2경인고속도로 산막 IC를 통해서 강남으로 들어오는데 한 20분 정도. 그리고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착공에 들어갔지만 신안산선에 있어서도 하나의 지금 수혜 지역으로 좀 보는 지역이고요. 자, 규모를 보게 되면 총 13개 동 97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준공이 완료된 물건입니다. 자, 1단지 6개 동, 2단지 6개 동에 총 관리동까지 해서 13개 동으로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13개 동에 들어가는 총 대지 면적은 약 1,500평이 되고요. 그리고 연면적은 3,000여 평에 가까운 면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면적 같은 경우는 2단지 302호 기준으로 계약 면적은 109.61제곱미터고요. 전용 면적은 59.84제곱미터로서 3룸 그리고 2개의 욕실이 구성되어 있는 평형대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본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총 약 14평으로서 대지 면적 비율이 높다는 게 하나의 또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준공은 2019년도 6월 달에 준공이 모두 완료가 됐고요. 자, 본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징을 본다고 하게 되면 어떤 차익형 물건으로만 다가서는 게 아니라 인근 대학교의 기숙사 역할을 하면서 전용 렌탈하우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 매년 2월 달 학기가 시작되는 매년 2월 달에 1년치 임대료를 약 2천만 원 가까운 임대료를 먼저 선불로 받을 수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매매가는 3억 5,500만 원으로서 97세대가 모두 동호수별 면적이 상이하고 층수가 틀리기 때문에 총 금액대는 3억 2,500부터 복층형, 포룸 같은 경우는 4억 4,400까지 있고요. 본 2단지 302호 같은 경우에는 3억 5,5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요 정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인데요. 안양 지역에서도 석수동, 관악구, 서울 관악구 쪽하고 금천구장 가벽 쪽하고 지금 붙어 있죠. 지금 보는 대로 서울 쪽하고 인근에 있는 안양 쪽에서도 서울 쪽에 붙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1호선인 관악역이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산막 IC를 통해서 서울권 진입 자체가 굉장히 용이해졌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바로 옆에 안양예술공원, 예전에 안양유원지라고 했죠. 이 부분 자체를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숲세권에 둘러싸이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아까 특징에서 말씀드렸듯이 1년 선불의 임대료를 받는 대학생 전용 기숙사 형태의 렌탈 쉐어하우스이기 때문에 주변에 대학교들이 얼마큼 자리 잡고 있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보시는 대로 위쪽으로 인근에는 경인교육대학교 안양 캠퍼스, 또 아래쪽으로는 올 3월 달에 MOU를 맺은 대림대학교, 또 주변에는 한세대학교, 또 안양대학교, 그리고 성결대학교 등등등, 그리고 서울로 넘어와서는 서울대, 숭실대, 중앙대까지 잠재적인 본 도시형 생활주택에 있어서 수익을 보는 데서 잠재적인 배후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입지 여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올 3월 달에 기숙사 우선전 사용에 대한 MOU를 맺은 대림대학교의 특징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대림대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기숙사가 없습니다. 재적 인원은 총 1,800여 명이 되고요. 보통 수도권에서 대학교를 들어갈 대학교에 있어서 기숙사 지원율이 한 20%, 평균이 20%가 되는데요. 대림대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기숙사가 없는 상태에서 20% 정도의 기숙사 지원 수요를 본다고 하게 되면 거의 한 2천여 명이 될 것이고요. 약. 그러면 현재 지금 본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실할 수 있는 인원이 820여 명 정도. 약. 본
대림대학교의 지원 수요만 하더라도 충분히 본 도시형 생활주택의 수익을 볼 수 있는 렌탈하우스로의 역할 자체의 배후 수요가 충분하다라는 부분 자체를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요. 자, 건물의 특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학생 수, 남학생 수로 나눠주고요. 총 6개 동, 그리고 관리동까지 해서 총 13개 동, 그리고 97세대의 대단지, 단지형 다세대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고요. 보시는 대로 에어컨, 그리고 난방에 대한 부분 자체가 각 방마다, 그 거실마다 모두가 설치되어 있고요. 모든 시스템 자체가 모두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임차, 대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거나 쉬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징이 뭐냐면 또 하나, 본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제하고 모든 수익을 1년에 한 번씩 드리는데 그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 플러스 운영관리, 그리고 임대관리까지 모두 맡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리비만 제하고 나머지 수익만 수령하면 된다는 큰 수월함 특징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본 건물 자체가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현재 실제 지어져 있는 사진을 직접 보고 계시고요. 자, 여기 97세대의 주차 대수는 97대로서 1대1 주차가 가능하고요. 자, 안에 들어오게 되면 널찍한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2인룸, 4인룸 자체로 구성이 되어서 한 세대에서 수익이 발생이 되고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 분석이겠죠. 자, 예상 매매가는 302호 기준으로 해서 3억 5,500만 원이 되겠고요. 자, 연세로 매년 2월달 신학기가 진행되는 2월달에 연세로 선불로 받는 금액 자체가 약 1,950만 원. 여기에는 지금 현재 관리비를 제하고 들어오는 순이득이다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대출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대출 이자를 제한다 하더라도 거의 약 1,200에서 1,300 정도의 순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대출을 이용해서 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실투자금, 안양 석수동 도시형생활주택의 실투자금은 1억 4,1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익형 물건이지만 수익까지 겸비된 물건이라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단지형 생활주택으로 대학교 기숙사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주변에 대학교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마다 기숙사 다 부족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대림대는 기숙사가 없다고 하네요. 학생들 다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학생들이 많아지면 관리가 힘들지 않을까 싶겠지만 관리실에서 관리까지 다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기 초에 딱 수익 받아보시고 마음 편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세미나 참석하셔서 대표님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세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 체크해드립니다. 주택시장 유망 지역, 그리고 세금, 또 개발 호재 및 지역 분석을 통한 투자 전략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12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이고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시간 남았습니다. 바로 연락 주시고 찾아가세요. 예약 필수라는 점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 검색하세요.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